골관절염은 연골 조직이 손상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간편한 주사 형태의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입셀의 주지현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성규 기자, 우선은 골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이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 조직의 손상, 퇴화로 인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상용화된 치료제 대부분은 이게 통증을 완화하는 수준의 이제 치료제가 있고요. 이 치료제를 쓰다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는 인공관절 수술 이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입셀의 주지현 대표님에게 질문 드릴 텐데요. 질문에 앞서서 이 사명 입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입셀은 유도만능 줄기세포, 영어로 말하면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앞자를 따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한글로 읽으면 입셀인데요. 이대로 하게 되면 그 상호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Y를 붙였습니다. Y를 붙인 이유는 연구자가 가져야 되는 그 자세, 왜 항상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감 있게 Yes라고 할 수 있는 Y를 붙여서 입셀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 입셀은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이 치료제 어떤 작용 원리가 좀 궁금하고 기존의 또 치료제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입셀은 저희가 이제 이 관절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재생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생의 개념은 골관절염 치료제는 대부분 소염제 또는 통증 조절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저희가 재생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생을 하게 되는 건지. 저희 기존의 치료제들은 보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재생 인자를 냅니다. 성장 인자나 단백질을 분비해서 주변 조직이 자라나오게 만드는 간접 재생을 지금까지 꿈꿔왔었는데요. 예. 저희가 개발하는 치료제는 다양한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간접 재생 효과뿐만이 아니라 직접 병변 부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 연골을 갖다가 재생시키고 기존의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형태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또 수술이 아니라 주사로 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의 치료제는 대부분 다 수술을 통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통해 가지고 수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과적으로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주사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의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이 많이 이 골관절염에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접근성의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것도 손쉬운 방법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개발하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자, 개와 돼지 등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실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이제 식약처에서 원하는 것들은 토끼나 쥐 데이터가 아니고요. 네. 사람의 관절과 유사한 큰 동물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개나 돼지를 가지고 연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하고 돼지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 예비 실험으로 8마리의 비글견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고요. 십자인대하고 반월판을 제거하게 되면 관절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개들이 막 뛰어다니다 보면 관절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뮤콘이라고 하는 저희 세포 치료제를 갖다가 투여하게 되고 1년 후에 활동성 회복과 연골이 직접 재생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돼지 연구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 연구는 예비 연구라서 저희가 파일럿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돼지 연구를 통해서 똑같은 4마리를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골관절염을 유도하고 연골을 손상시켰을 때 1년 후에 연골 재생 효과를 똑같이 관찰할 수 있었고요. 대략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30% 정도 연골 재생 효과가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성규 기자가 입셀 연구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취재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iPSC로 중간엽 줄기세포를 만들고 콘드로사이트, 그러니까 연골세포를 만들 때 3차원 구조의 연골세포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플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레이트가 3차원 구조로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MSC 중간엽 줄기세포로 하는 MSC는
세포들끼리 잘 그 콘덴세이션 되는 잘 뭉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홀 안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센트리피게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이토카인들을 넣어주면 그로스 팩터들을 넣어주면서 더 잘 뭉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연골 골관절염 치료제를 이렇게 3차원 세포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3차원 형태로 만드는 게 치료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 개발된 세포 치료제는 대부분 이렇게 그 접시에서 키우는 2차원적인 단일 세포 치료제 형태입니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세포들이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평면이 아니고요. 그 3차원 구조의 그 작은 구슬 모양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인체의 세포들은 보면 3차원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2차원으로 조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세포 치료제, 이 3차원 치료제 형태 세포 치료제는 그 사람의 구조를 더 흉내낸 그 진보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포들이 더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적절한 기능을 할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단일 세포 치료제는 생체 내에 투여됐을 때 그 생존과 기능의 지속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1, 2주 내로 짧기 때문에 직접 재생에 관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3차원 구슬 모양의 치료제이기 때문에요. 연골 마치 이제 연골 기질 내에 세포들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고 생존 시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기능도 관절각 내에서 역할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사 바늘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작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사기로 주입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 이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 이 기술 자체는 그 야마나카 시냐 교수가 개발을 해서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인데 네. 사실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렇게 뭐 특정 세포로 분화시켜서 세포 치료를 만들 경우에 네. 혹시 이게 뭐 암이 될 가능성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분할력이 매우 좋은 줄기세포입니다. 암도 똑같이 분할력이 매우 좋죠. 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직접 몸에 투여하는 경우는 현재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원하지 않는 세포나 조직으로 체내에서 분화되면 큰일이니까요. 예.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세포들이 이 줄기세포 자체가 투여가 되게 되면요, 몸 안에서 여러 조직과 매칭이 되지 않는 만약에 근육인데 여기에 뼈가 생기게 되는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양성 종양을 기형종이라고 합니다. 테라토라고 하고요. 이 양성 종양을 회피하는 방법은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시험관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으로 끝까지 분할시킨 다음에 넣어주게 되면 양성 종양의 발생 가능성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분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중간 단계에서 엄격한 품질 검사 방법을 도입해서 제거하게 되면 양성 종양의 발생 가능성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제 그 투여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골관절염 치료제 이외에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개발 중인 또 다른 치료제가 있을까요? 저희가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신경세포를 만들고 이를 직접 투여하거나 또는 신경세포에서 분리된 엑소좀이나 예. 시크리톰이라고 하는 세포 분비 물질을 이용해서 치매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제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회사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기업들과 협업해 가지고요. 네. 유도만능 줄기세포 기반의 면역 세포 항암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골관절염 치료제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를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할 말이 매우 많긴 예. 합니다. 여러분 다 모두 아시다시피 투자 환경과 연구 개발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승승장구하시던 선배 큰 바이오 회사들도 어렵다는 말씀들을 저한테 직접 여기저기 하고 계시거든요. 반도체처럼 한국을 이끌 수 있는 견인 역할의 기대를 한 몸에 봤던 바이오 업계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계신 것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임상 시험의 실패, 실망스러운 연구 결과물로 인해서 투자업계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고요. 국민 역시 느끼시는 피로감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회사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단계별로 성과를 내서 투자자들과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에
말보다 행동으로 저는 더 묵묵히 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요. 연구 개발에 매진함과 동시에 또 이 연구 개발을 긴 호흡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이오 위클리 입세 주지연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